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곳은 야당동에 아직 오픈도 하지 않았는데 두 동이나 분양이 완료가 된 정말 미친 속도로 분양이 되고 있는 신축 빌라 하나를 촬영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마감도 다 돼 있지 않은데 복층도 막 순식간에 다 나가고 있었고, 오늘도 계약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정도로 빠르게 분양이 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주변의 시세보다 가격도 좀 낮고요, 입주금도 많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보대출로 진행했을 때 실입주금은 2천 또는 3천 정도면 나머지 담보대출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복층 같은 경우에도 5천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분양이 빠른 것 같습니다. 담보대출은 다만 좀 조건이 있는데요, 제가 영상으로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반층 타입부터 촬영해서 소개를 하고요, 이어서 복층 타입도 소개를 할 건데, 복층은 좀 마감이 안 돼 있으니까 복층 영상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전체 12개 동 대단지 현장인데요, 1차 6개 동부터 다 건축하고 분양을 시작을 했고, 이어서 2차도 6개 동을 분양을 할 예정인데 2차 분양 예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1차부터 다 분양하고 2차도 이어서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복층부터 빠르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1차 6개 동이면 복층은 12세대라는 얘긴데 12세대 중에 8세대 분양이 돼서 현재 복층은 4세대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1층 테라스 타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1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2층 같은 높이의 1층이 있고 넓은 테라스가 만들어질 예정이라서 그런지 1층도 빠르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그래도 조금 마감이 되어 있는 일반층 3층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요, 1층 테라스 타입이나 복층 타입 나는 분양을 좀 받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서둘러 나와서 보시고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굉장히 널찍한 편입니다. 일단 대부분은 다 바깥쪽에 주차하는 방식이고, 이렇게 벙커식 주차 라인도 있습니다. 이 안쪽에다 2대 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 맞은편에도 주차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벙커식 라인은 4세대가 주차할 수 있고 남은 4세대는 바깥쪽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세대별 창고가 있습니다. 이 창고도 굉장히 넉넉한 편인데요, 이런 창고가 1층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나눠서 제공을 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현관이 양쪽으로 이렇게 2개 만들어진 현장입니다. 이쪽에서도 출입할 수 있고 이쪽에서도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3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3층을 소개할 거라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의 전용 면적은 23.8평, 신축 빌라 중에서는 아주 큰 전용 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20평 아래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23.8평이나 되니까 엄청 넓은 전용 면적이고, 실사용 면적도 확장 포함해서 41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 현관도 넉넉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신발장, 가운데는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수납장을 만들어 놨고요, 이쪽에도 신발장 3칸을 다 채워 놨습니다. 일괄 소등 버튼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중문은 삼연동으로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직 마감이 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에 첫 번째 침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침실에 에어컨 설치가 될 예정이고 방 크기도 작지 않습니다. 이쪽이 살짝 좀 꺾여 있긴 한데요, 전체적인 방 크기는 넉넉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침실도 현재 타일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쪽 보면 통로나 거실, 주방도 다 폴리싱 타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체감이 느껴지도록 전부 다 타일 시공이 되어 있는 현장이고, 맞은편에 두 번째 방이 있는데요. 여기 역시 에어컨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방 크기는 첫 번째 침실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넓어졌는데 이 방도 살짝 좀 꺾여 있기는 합니다. 모든 공간에 온도 조절기도 다 개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침실에는 작긴 하지만 드레스룸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행거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디귿자로 행거를 설치하면 그래도 기본 수납이 가능한 드레스룸 공간이 이 방에는 확보가 되어 있네요. 자, 나가면 이쪽에 이렇게 여닫이 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멀티룸 공간이 있는데요. 멀티룸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될 예정이고, 여기는 작은 방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서재로 쓰거나 아니면 침실로 쓰거나 입주하시는 분이 원하는 형태로 맞춰서 꾸며서 쓰시면 좋겠죠. 보통은 이쪽을 폴딩도어를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열어놨을 때는 거실하고 이렇게 연장 공간의 느낌이 나니까 거실이 더 넓어지긴 하는데, 여기는 그냥 아예 이쪽을 분리해 놨고요. 그래서 출입을 할 때는 이쪽에서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멀티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멀티룸 맞은편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2단 수납장이 있고요. 선반도 있고. 자, 전체 크기는 일반적인 신축 빌라의 메인 욕실 크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변기 있고 세면대 있고 저 끝으로 샤워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따라서 쭉 들어가면 이쪽이 거실인데요. 거실도 많이 넉넉한 편입니다. 참 확장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넉넉한 편입니다. 거실 쪽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될 예정이고, 창호는 LG 하우시스 이중창이 사용이 됐습니다. 거실 방향은 정남향입니다. 이쪽이 정남향으로 배치된 라인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뻥 뚫려 있고 앞은 논밭입니다. 저쪽에 또 추가로 빌라가 들어서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이 야당동은 빈 땅이 있으면 대부분 다 빌라가 건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 앞에 땅은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다고 하는데, 일단은 뻥 뚫려 있다. 그런데 향후에는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홈 IoT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된 집입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전열 교환기나 이런 것들은 따로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환풍구 같은 곳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여기 멀티룸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기청정기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어 버튼을 눌러보면 이쪽에 청정 환기라고 있죠. 그래서 누르면 공기 청정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스마트폰을 연동을 해서 가스 밸브를 잠근다든지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홈 IoT가 사용이 가능한 집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도 많이 널찍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일랜드 식탁 앞으로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6인용 식탁도 놓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자리로 식탁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이쪽에 냉장고 2대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스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하이라이트 제품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 레인지 후드는 깔끔하게 위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상부장 다 채워져 있고요. 하부장도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만 해도 일자 형태로 쭉 넓기 때문에 기본 이상의 수납이 다 가능하고, 이쪽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도 기본 수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다용도실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쪽은 제가 볼 땐 세탁실은 아니고요. 여기는 다이닝 룸이나 또는 주방의 연장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납장을 짜서 넣어둔다면 충분히 주방의 연장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팬트리 룸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입맛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환기창 아래쪽에 개수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용도실 두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에 가보면 또 이렇게 깊은 다용도실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작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놓고도 공간이 많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 또 남는 공간은 별도의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냉장고 자리도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 김치 냉장고를 넣을 필요는 없지만 김치 냉장고가 좀 많다 그러면 이 안쪽에다 김치 냉장고도 추가로 넣어둘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넉넉한 다용도실까지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화이트 인테리어로 마감이 되어 있는 집입니다.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반대로 너무 화이트라서 조금 밋밋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포인트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깨끗한 인테리어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겠지만 반대로 밋밋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공간은 안방입니다. 안방도 많이 넉넉한 편인데 확실히 타일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 반사 효과가 있어서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될 예정이고 방향은 거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남향이라서 앞이 뻥 뚫려 있습니다. 욕실하고 드레스룸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욕실을 볼 텐데요. 안방 욕실이 메인 욕실만큼 넓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선반과 2단 수납장 다 있고요. 안쪽에 파티션은 없지만 샤워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안방 욕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드레스룸은 행거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드레스룸 공간 자체가 디귿자 형태로 꽤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은 많이 가능할 것 같고 드레스룸 공간에도 환기창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래층은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복층에 올라가서 복층을 촬영을 할 건데 이 타입의 복층이 다 분양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촬영할 수 있는 건 이 타입의 복층밖에 없어서 제가 올라가서 보여드릴 건데 남은 복층 타입도 지금 제가 위에 올라가서 소개해드릴 이 복층만큼 굉장히 넓고 구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분양은 완료가 됐지만 복층 보시고도 충분히 남은 복층 타입들 판단이 가능하니까요. 위에 올라가서 제가 달라진 점들 이렇게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공간들은 다 똑같아서 빨리빨리 패스를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이쪽에 첫 번째 침실, 그리고 맞은편에 또 두 번째 침실이 있는 것도 동일하고 이쪽에 메인 욕실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멀티룸이 있는 것도 동일하고요. 들어와서 이쪽에 이렇게 넓은 거실이 있는 것도 다 동일합니다. 방향 역시 동일합니다. 남은 복층들이 방향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북향은 없습니다. 남동향, 남서향 뭐 이런 식으로 남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방도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계단이 이쪽으로 생기면서 냉장고 자리가 맞은편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일랜드 식탁도 중앙으로 옮겨왔습니다. 이 안쪽의 주방 공간은 다 똑같고 자, 이쪽에 팬트리 공간이 있는 거 동일하고요. 맞은편에 자, 넓은 다용도실이 있는 거, 세탁실이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안방도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공간 다 똑같고 안쪽에 욕실,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 거 아래층에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예, 다 동일합니다. 남은 복층들도 대부분 구조가 비슷비슷합니다. 예,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문이 달려서 안쪽으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공간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복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이쯤에서 바로 한번 틀어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 계단도 폭이 아주 작은 편은 아닙니다.
보통 사이즈의 계단폭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올라오자마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쪽에 문을 달아서 방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치 않으면 그냥 이대로 두는 건데 방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분리해서 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복층의 첫 번째 침실이 될 거고요. 안쪽으로 따라 들어오면 여기가 넓은 거실로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꽤 넓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따라 들어오면 이런 공간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여기가 화장실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문을 달아서 이 안쪽에 복층 두 번째 방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문이 달리는 것도 싫고 그냥 다 뻥뻥 뚫려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대로 쓰시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문을 달아서 분리해서 침실로 쓰는 게 더 맞기는 하겠죠. 이것도 다 선택은 가능합니다. 층고도 꽤 높은 편인데요. 이쪽이 2100 정도, 그리고 조금 낮은 쪽이 1940 정도 되니까 층고가 전체적으로 조금 고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낮지 않은 층고로 잘 만들어진 복층 타입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방이 5개가 분리되어 있는 복층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이 복층은 멀티룸까지 쓴다면 방이 6개나 되는 거니까 침실 개수가 좀 많아야 된다 그러면 이 현장의 복층을 선택해 보셔야겠죠. 자, 이제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테라스 공간인데요, 테라스는 직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아직은 마감이 좀 안 돼 있으니까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충분히 길고 폭도 넓은 그런 테라스로 잘 만들어져 있고요. 테라스에서 보는 전망도 아주 좋습니다. 아래층 거실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뻥뻥 뚫린 전망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타입의 복층이 먼저 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사람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더 좋은 거부터 선택을 하시니까 이 타입의 복층이 먼저 나간 것 같은데, 남은 타입의 복층들도 전망 다 좋고 집도 널찍널찍하니까 남은 타입이라고 해서 안 좋은 게 남아있지는 않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야당동의 대단지 신축 빌라 주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입주금도 낮게 분양을 시작한 이 현장에 와서, 마감은 안 되어 있지만 복층까지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주변에 야당동 복층들이 다 4억이 넘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5억이 넘는 복층들도 생겨났는데, 여기는 그래도 4억이 넘지 않는 가격으로 착한 가격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양이 빠른 것 같습니다. 또 입주금도 많이 낮으니까 선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입주금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복층을 찾고 있습니다. 또 4억이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하시는 분들, 이 현장 복층 얼마 남아있지 않으니까 나와서 꼭 직접 둘러보신 다음에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